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거 뒷다 쉬우니까 여기서 제일 우리가 처음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딴 거고요. 여기 이 정도? 두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에너지 효율. 되게 웃긴 사실부터 얘기하면은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책에 나오는데 자동차 어딨냐? 323쪽에 자동차 그림 하나 나오거든요.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한테 기름을 넣잖아. 기름을 넣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딱 투입을 하면 그 100이라는 에너지를 자동차가 다 쓸까? 자동차의 목적은 뭐야? 우리를 운반시켜주는 거잖아. 즉 운동 에너지가 목적이야. 자동차를 타서 그 히터를 키려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열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동차의 온전한 목적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자, 화석연료,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넣는다는 건 화학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자, 화학 에너지의 정의부터 얘기해 줄게요. 화학 에너지란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넣어. 화학 에너지입니다. 기름 에너지 안 그래? 경유 에너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저 화학 에너지라고 하고요. 쌤이 밥을 먹네? 밥은 뭐야? 밥식? 이런 거 아니고요. 밥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화학 에너지입니다. 건전지 안에도 화학물질이 들어있거든? 그 화학물질 속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니까 건전지 속의 에너지도 일단은 화학 에너지야. 그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경되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란 기본적으로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라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자동차는 화학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게 목적이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게 목적이야. 자, 한번 찍어보자. 내가 100의 화학 에너지를 공급했다고 했을 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자동차. 아주 멋있잖아. 멋있는 자동차들이 딱 있는데 효율이 그다지 일단 좋지 않다는 거. 인간의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100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일까? 책에 딱 나왔네요. 26%입니다. 운동 에너지 체크하나 운동 에너지가 26밖에 안 돼. 화학 에너지로 100을 공급했을 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26밖에 안 됩니다. 26.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걸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날아가는 게 배기가스, 열에너지, 배기가스로 날아가는 거. 배기가스 안에도 일부 화학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바퀴와 지면에 마찰 영 가면서 마찰 열로 날아가는 거. 열에너지로 다 손실됩니다. 손실되는 양이 무려 45% 손실되고요. 엔진에서 또 열이 펄펄 납니다. 엔진에서 날아가는 양이 또 20%도 날아가요. 엔진에서 열에너지로 20% 날아가고요. 기타 9%, 기타 9%는 그나마 그 중에서 날아가는 열을 좀 끌어다가 히터 키고 막 이런 거 있죠. 히터 키는 거, 그리고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충전하는 거, 이 정도로 좀 쓰는 것들을 기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26% 효율밖에는 아직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계를 공학을 하든 이과 계통으로 간다면은 아마 자동차 관련돼서도 아마 일자리를 많이 찾을 텐데, 아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 효율을 많이 높이는 걸 이제 이슈로 삼고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런 화학 에너지를 쓰지도 않겠지만, 화학 에너지를 만약에 쓴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밖에 안 돼. 아직까지 기술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효율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열기관 얘기를 할게요. 열기관이라는 녀석은 내가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열을 발생시키고 열로 인해서 또 일도 하게 되는 기관인데, 동그라미를 열기관이라고 가정한다면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Q1을 공급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처음에 공급한 열을 Q1이라고 해. 공급한 열.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화학 에너지를 공급을 하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든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잖아. 열기관이라는 녀석은 열을 공급했을 때로 시작합니다. 어떤 기관에게 열을 공급했을 때 그 열을 가지고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열, 증기기관 같은 경우에 열을 공급하면 열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석탄, 석유를 떼겠지만 열을 공급하면 그 열을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거로 터빈 돌려가지고 막 증기기관차가 가거나 증기선이 막 가는 거였잖아. 그런 식으로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을 말하는 거야. 다시 열을 공급했을 때 그걸 가지고 그 배가 움직여. 그럼 자동차가 움직여. 증기기관이 막 움직여. 그때 움직이는 양을 E란 양, W, 워크라고 표현합니다. 공급한 열 중에 E란 양이 얼만큼인지를 가지고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는 거예요. 열기관의 효율이 얼마냐. 그리고 쓰지 못하고 남은 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Q2라는 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Q1을 공급했는데 W밖에 일을 못했어. 이게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Q1 중에 W를 공급했어. W만큼밖에 일을 못했어. 이게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 공급한 열이 100이야. 100인데 W를 한 여기 말한 대로 26 정도밖에 일을 못했네. 나머지 얼마 빠져나갑니까? 얼마 나가지? 얼마? 70. 4? 대박. 빼기를 잘하는군요. 정확히 74가 나갑니다. 맞아요. 너무 당연해서 얘기 안 한 거지? 고마워요. 대답해주셔서. 방금 대답한 게 저기 써있어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내가 이 100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100의 에너지가 어쨌든 여기 여기 다 쓰여야 한다는 거야. 나머지 다 쓰인 걸 다 더하면 처음 공급한 에너지 값 항상 같아야만 한다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74라는 숫자를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야 합니다. 자,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자. 자, 문제입니다. 효율을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100 중에 26을 공급한 거잖아. 26을 일한 거잖아. 일한 거니까 에너지 효율은 얼마 나오냐? 0.26 나오죠. 0.26.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0.26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Q2, Q1이야. 아, 이거 헷갈리겠다. 퀘스천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이게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인데, 에너지 효율이, 이 녀석은 에너지 효율이 몇 %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몇 %입니까?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로 하는 게 퍼센트잖아. 그래서 Q1분의 W 곱하기 100으로 구해요. 이게 퍼센트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0.26에 100을 곱해서 26%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하죠. 26%가 익숙하잖아. 다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니야. 이게 원하는 답이야. 근데 문제 이렇게 해요. 자, 100에 열을 공급했어. 26을 일을 했네. 에너지 효율이 얼마니? 물어보면 우리 다 26%요! 이런다고. 아니, 넌 아니고. 26%야 이런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 틀렸어. 0.26이지? 이런다고. 주관식 문제 쓸 때 26%라고 쓴 아이들 너무 많아요.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무조건 퍼센트로 쓰면 안 됩니다. 에너지 효율은 일단 요게 기준이야. 1보다 작아야 됩니다. 1보다 작아야 돼. 에너지 효율은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에너지 효율이 1이 나온다. 무슨 소리야? 내가 공급한 열이 전부 다 1에 쓰였다는 얘기잖아. 그런 열기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상적인 열기관인 거지.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에너지 효율이 몇 %입니까? 그럼 우리가 익숙한 녀석이니까 오히려 답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에너지 효율을 그냥 다짜고짜 물어봤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하지 않은 요 녀석의 형태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잠깐 먼저 보여주면, 그래서 325쪽에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3번 버려지는 에너지, 열에너지가 항상 존재하므로 에너지 효율은 체크 항상 1보다 작다 써있죠. 1보다 작아요. 근데 괄호 열고 100%라고 써있죠. 그럼 이제 몇 %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10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근데 1보다 작다라는 말이 그래서 써 있는 거죠. 혼자 공부할 때 이거 놓치기 너무 쉬워요. 이거 잘 놓칩니다. 놓쳐가지고 혼자 공부할 때는 효율 여기 퍼센트 나왔으니까 에너지 효율 26%지 썼다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요거만 일단 조심하는 얘기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얘기를 좀 꺼냈고요. 열기관 얘기 좀 꺼냈고요. 자, 이제 요 문제에서 W 값을 안 줍니다. W를 안 줘.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구하래. 얼마야? 0.26이죠? 어떻게 알았어? 버려지는 게 74인 게 써있거든요.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게 26인 거 알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0.26인 걸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굳이 이 공식을 방금 얘기한 걸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야, Q1을 공급했는데 W 모르겠어. 26이잖아. 어떻게 알았어? 야, 여기서 이거 빼면 나오잖아. 써줘. 어떻게? Q1에서 Q2를 빼면 나오잖아. W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 W 대신에 Q1-Q2라고 쓸 수 있냐 없니? 있어요 라고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법칙이래 이게? 이렇게 계산하죠? 요거 따로 계산하죠? 하나씩 계산하죠? 그래서 1-Q1분의 Q2라는 공식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이다? 같은 공식이에요. 완전 형태가 달라 보이죠? 하지만 똑같은 공식이 됩니다. 왜 이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에너지 보존 법칙도 알아야 되지, 에너지 효율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되지. 되게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구구제자들인지. 잠깐만 기다려줘. 잠깐. 취해 있어, 제가. 그래서 에너지 효율 이렇게 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이게 어디 나왔냐면 325쪽에 곁까지 오른쪽 밑에 있죠. 열효율 구하는 식 그래가지고 에너지 효율 E는 에너지 효율을 또 E라고 표현합니다. 효율 E. 에너지 효율을 1-Q1분의 Q2라고 쓸 수도 있다. 또 이거를 100분율로 구해라 그러면 여기다 뭐 곱해요?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0분율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고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뭐 그다지 어려운 거 없고요. 열기관, 열효율 이렇게 다 했네요. 오늘 주의할 점은 이게 다예요. 자, 이제 잠깐 실판 정리하고 나머지는 PPT로 싸서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잠깐만. 멘붕해. 잠시 머리를 좀 놓으십시오. 신경 쓰이는 걸 먼저 딱 해놓고 나면 되게 좋은 것 같아. 난 그래. 안 그래? 나만 그래? 그렇죠. 나머지 약간 넋을 놓고 봐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 자꾸 너만 보게 되지? 그때 여기 앉았었는데. 아니야. 아니, 너가 이동하는 자리가 보여, 계속. 지난주 여기, 이번 주 여기, 다음 주는 여기. 수업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알죠? 다른 마음은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게 맞나? 다른 마음은 있어요. 자, 에너지 전환. 차이. 일단 에너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입니다. 포인트는 일이에요. 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에너지가 뭐로 전환될 수 있다? 일로 전환될 수 있다. 왜냐면 에너지도 단위를 뭘 사용하고? 줄을 사용하고, 일도 단위를 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를 사용하는 것들끼리는 정확하게 호환이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는 서로 호환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단위가 똑같잖아요 라고 말하면 돼요. 당연히 2를 해주면 에너지도 생기죠. 2를 해주면 에너지도 생깁니다. 우리 포텐셜 에너지 배울 때 했던 얘기 같아요. 근데 1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전환될 수 있는 관계다 라는 이야기고요. 밑에서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림을 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종류입니다. 에너지 종류 빛에너지,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핵에너지, 화학에너지, 파동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에너지 등등 여러가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각 에너지의 정의들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됩니다. 빛에너지는 저런 걸 말하는 거구나. 전기에너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뭐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아까 했던 내용이 나와요. 일단 두 가지 전기에너지하고 화학에너지만 좀 별표를 쳐주고요. 전기에너지는 뭐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뭘 써놨냐면 변환이 가장 쉽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기가 가장 좋은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전기에너지 가지고 지금 빛에너지 만들고 있고요. 전기에너지 가지고 열에너지도 만들죠. 전열기 같은 경우는 전기에너지 가지고 여기 이렇게 에어컨도 돌립니다. 그죠? 무슨 에너지야? 찬 에너지. 아무튼 열을 교환하는 에너지를 가지죠. 자, 그런 에너지,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기에 가장 좋은 에너지 형태가 전기 에너지라서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재 에너지 형태도 전기 에너지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만 보더라도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기 에너지, 결국은 화학 에너지지만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빛도 나오고 진동한다는 건 파동, 이겁니다. 파동도 발생이 돼요. 소리 에너지는 파동. 열도 나죠? 열도 나고 빛도 나고 다 나옵니다. 소리도 나고,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로 가장 전환 쉽다는 건 첫 번째고요. 화학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화학에너지의 정의가 중요한데 어디 속에 저장된 거?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고 한다는 거 썼던 사람들도 있는데 저런 걸 화학에너지라고 정의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딱 읽으면 무슨 에너지다. 정의를 읽으면 무슨 에너지다 라고 딱 나옵니다. 읽기만 해도 나와요. 소리나 파동 같은 파동이 가진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딱 듣기만 하더라도 무슨 에너지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런 에너지가 서로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건 서로서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핵에너지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심화 있게 얘기하는데 핵에너지는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핵 분열과 핵 융합이 있습니다. 핵 분열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요. 융합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핵 분열, 융합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분열은 부시는 거고요. 융합은 합치는 거잖아. 근데 둘 다 에너지가 나와. 이상하죠? 우리 광합성하고 호흡하고 좀 달라. 광합성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호흡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분열할 때도 에너지가 나오고 합쳐질 때도 에너지가 나와. 특이한 놈이야. 이걸 핵에너지라고 말합니다. 핵에너지. 자,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 배웠나?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다? 델타 M. 질량의 결손이 일어난다. 질량의 결손. 질량이 점점 사라져요. 핵 분열될 때도 질량이 좀 사라집니다. 핵 융합될 때도 또 질량이 사라져요. 융합될 때 분열될 때 질량이 좀 사라지니까 그 사라진 질량만큼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핵 반응은 둘 다 질량 결손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핵융합은 이렇게 수소 같은 것들 합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분열은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걸 부시는 걸 말한다라고 한번 짚어주고 있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쌤이 짚어주는 것만 체크해주면 돼요. 이런 것들은 둘 다 에너지 방출되는 특이한 것들이구나. 그러시면 되고, 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핸드폰을 보여주고 있네요. 핸드폰.
자, 휴대전화. 에너지 전환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 보자. 충전해야 쓰죠. 충전은 전기 에너지를 꼽아서 충전을 하잖아요. 꼽아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이게 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냐면 리튬 배터리를 우리는 이용을 합니다. 리튬 배터리.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뒤에 리튬이라는 물질로 돼요. 리튬이라는 물질. 그 물질 속에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그러므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필요할 때 그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기를 화학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 그리고 본체에서는 전기가 열이 발생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피커에서는 소리 에너지가 나오는 거. 화면은 빛 에너지 나오고 있고요. 진동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죠. 이 진동을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파동이라고 쓰는 설명이죠? 파동 또는 운동. 글쎄요. 파동 에너지. 운동이 더 맞는 표현 같다. 운동. 파동보다는 운동이 맞는 것 같아요. 운동.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일단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뭐 파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둘 다 일단 틀리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또 다른 에너지 전환의 예들입니다.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해요.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 포도당이라는 물질 속에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니까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나와 있죠? 빛을 화학으로. 반딧불이가 내는 건 무슨 에너지야? 반딧불이가 먹었던 음식이겠죠? 먹이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거니까 얘는 반대로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가 되겠네요. 뭐야? 식사 후 움직임. 이상하다. 식사 후 움직임. 그죠? 밥 먹는 것은 화학 에너지죠? 움직인다는 건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가 되겠네요. 폭포.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든 뭐 터빈을 돌리든 막 돌릴 거 아니야? 이건 뭐야? 떨어진다니까. 떨어지는 것 자체네요.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자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또 뭘 하겠죠? 세탁기는 전기예요. 전기 에너지를 윙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거고요. 텔레비전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텔레비전은 화면만 나오는 게 아니죠. 소리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나오니까 둘 다 써줘야 돼. 이렇게 빛과 소리 둘 다 써줘야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를 모두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광합성, 반딧불이, 건전지, 충전기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 증기기관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증기기관은 일단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일단 운동 에너지에 치우쳐져 있긴 한데 일단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는 운동과 포텐셜을 다 더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열 에너지를 가지고 증기기관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다. 나머지 뭐 어려운 내용 없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사라진다. 운동하는 물체가 바닥과의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되는 걸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가 하면서 멈춘다. 운동하던 물체가 바닥과의 마찰로 멈췄다. 에너지가 운동하던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랬을 때 바닥과의 마찰 열로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열 에너지로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쉬운 내용은 쉽게 넘어가야 됩니다. 쉽게 넘어가서 진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아까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오케이. 자,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4번인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면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항상 보존된다. 근데 그 에너지가 그러면 선생님이 밥을 먹으면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막 전환시키고 있지. 열 에너지로 막 전환시키고 있잖아.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쌤이 발생시키는 모든 에너지를 다시 다 모아가지고 또 내가 쓸 수 있나? 밥 안 먹어도 되잖아. 그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 중에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마지막에 전환됩니다.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 체온 같은 거. 이거를 저열원의 에너지라고 표현해. 저온의 에너지. 여기 나와있나? 그냥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에너지, 열 에너지. 이렇게 쓸까? 열 에너지라고 써있잖아. 어디자? 이렇게 쓰자. 여기다가 이렇게 저온의 열 에너지라고 써놓으세요. 이 저온 상태의 열 에너지는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36.5도라는 이 열 에너지 갖다 우리 뭐 할 거야? 증기기관을 돌릴 수 있나요? 내 체온 가지고 물 끓일 수 있나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안 배웠는데 왜 안 되냐? 그럼 왜 안 되지? 이거 36.5도도 한 3번 모으면 90도 넘잖아요. 이게 안 모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어렵게는 연력학 제 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연력학 제 2법칙.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괜히 또 연력학 법칙을 운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연력학 법칙이 뭐냐면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이란 무엇이냐?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불러주는데 엔트로피라는 말은 또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말은 무질서한 정도,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력학 제2법칙은 다른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다. 엔트로피 법칙이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법칙인데 자연은 항상 질서 있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자꾸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모래수장 가가지고 모래성을 이쁘게 만들어요. 이쁘게 딱 만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밥 먹으라 그래서 밥 먹으러 갔다 오니까 모래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더 견고하고 튼튼해져가지고 막 공주 살고 있고 막 그러나요? 아니죠. 다 부서져 있고 막 그러죠. 파도 때문에.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야. 자연은 항상 어떤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을 다시 무질서한 상태로 돌려보내고 싶어 한다는 규칙이 바로 무질서도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 다른 말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쌤이 밥을 먹어요. 밥 속에는 에너지가 잔뜩 들어있죠. 잔뜩 들어있는 이 밥을 우리는 질서있게 에너지가 뭉쳐있다고 합니다. 질서있게 뭉쳐있는 밥을 먹고서 쌤이 에너지를 막 뿜고 있잖아 지금. 36.5도라는 열에너지 형태로 막 뿜고 있는 거야. 이 뿜어져 나간 이 열에너지들을 되게 무질서한 형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걸 다시 모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모을 수가 없다. 자연 스스로는 이 에너지를 스스로 모을 수가 없어. 안 불렀어? 모을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저온의 열을 모으려면 고온의 열로 뭉쳐야 되는데 저온과 고온이 만나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움직입니다. 지금 졸리니까 잠깐 칠판을 만들어볼까? 칠판이 아니라 책상을 딱 만지면 어떻게 느껴져요? 맞아.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무 느낌 없습니까? 약간 차가운가요? 내 몸의 체온보다 조금 낮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한참 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은 차갑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열이 들어가서 얘도 내 체온과 같아지게 될 테니까. 그 뒤로는 열이 이동하나 안 하나? 그 뒤로는 열이 이동 안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열은 항상, 기억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열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거꾸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억할게 이거야. 자, 이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열이 이동할 수가 없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먹은 밥 때문에 발생되는 이 저온의 열들을 다시 고온으로 뭉칠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자꾸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쌤이 처음에 코드로 꺼냈던 얘기가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니까 내가 먹은 밥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에너지를 다시 모으면 내가 밥 먹지 않고도 계속 돌려가며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저온의 열 에너지 형태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나한테. 그래서 나는 계속 밥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자꾸 언젠가는 쓸 수 없는 형태로 사라져버리니까 에너지는 자꾸 소멸된다, 없어진다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야?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에너지 계속 돌려 쓰면 되잖아. 왜 절약해야 돼? 쓸 수 없는 에너지를 자꾸 변환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말이 길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케이. 방금 한 얘기를 자동차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수 빗대어서. 표는 자동차의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공급된 화학 에너지를 100%라고 봤을 때 각 부분에서 이용되는 에너지다. 100% 봤을 때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로 26%, 나머지 20, 45%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45와 9와 26과 20을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온다? 결국 100%가 나오죠. 자, 요 계산식만 딱 보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봐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를 보여주는 식인 거고요. 자, 밑에 게 방금 한 얘기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 배기가스로 나가는 거, 바퀴와 지면의 마찰에 의해 발생한 열 에너지, 그리고 엔진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자, 다시 모아서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자, 방금 얘기했던 요 에너지, 되게 저온에, 처음에 공급한 요 100보다는 되게 낮은 에너지 형태로 열 에너지로 날아간 배기가스, 마찰, 그리고 엔진에서 발생한 열 이런 것들은 다시 모아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에너지는 자꾸 사라진다. 이런 걸로 사라진다. 그런 걸로 계속해서 얘는 휘발유를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야겠지만 에너지를 절약하기도 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일단은 뒤로 좀 쉬게 합시다. 다음 페이지 324쪽 문제 좀 풀고 갈게요.